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 본놈입니다. 네, 여러분 벌써 2024년 바뀌는 노동법의 시기가 왔습니다. 네, 벌써 다 한 해가 가고 네. 청룡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뭐 청룡의 해 좀 뭐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네, 뭐 기대하시는 바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바뀌는 노동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 영상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미리 정리해서 바뀌는 노동법 내용 그리고 신고 대조표를 저희가 네이버 일간지 카페에 올려두었으니까 여러분들 꼭 자료를 다운받아서 영상과 함께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페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2023년에 이제 하반기쯤에 바뀌었던 노동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노사협의회 규정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입니다. 네. 네, 어떤 내용이 좀 바뀌었죠? 우선 요거는 인사 실무자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부분 같은데 네,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가 의무 설치죠. 네네. 그리고 이런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규정도 의무적으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사협의회 규정이 제정이 되거나 아니면 기존 노사협의회 규정을 변경을 했을 때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서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이 네. 변경이 됐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네, 노사협의회 규정이 제정된 경우 말고 네. 변경이 된 경우에는 기존의 첨부 서류에 없었던 게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신고 조문 대조표가 네. 반드시 첨부를 해서 변경 신고서를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다. 인사 실무자분들은 뭐 아셔야 될 정보 같습니다. 네, 서류 누락이 없도록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휴게시설 설치의 의무사업장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네. 어떻게 확대가 되었나요? 2023년 8월 18일 이후부터는 네.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까지도 전면 확대가 됐고요. 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도 아래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까지도 확대 시행이 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휴게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기 위한 그 설치 기준과 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네이버 일간지 카페에 올려주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었을 때는 과태료 규정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로는 교원과 공무원 노조의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기존 사기업에서 근로시간 면제 제도라는 네네. 것과 유사한데요. 네.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념을 해도 급여를 유급 처리해주는 그런 제도가 사기업에는 이미 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공무원과 교원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한테 이런 제도를 보장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네. 신설을 해서 교원, 공무원 노조도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신설이 됐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2024년 주요 개정 노동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저희가 노동법뿐만 아니라 이거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판례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 9가지입니다. 네. 네, 첫 번째로는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24년 1월 1일부터 이제 일한 부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9,860원이고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11,832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급 기준으로는 약 206만 원인데요. 네. 요 계산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주휴를 포함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간혹 가다가 이 209시간이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일주에 40시간 곱하기 4주 하면은 160시간인데 그렇죠. 이게 갑자기 209시간이라는 큰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이거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고 가죠. 우선은 네. 주 40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주휴 네. 수당이 발생을 하죠. 네. 8시간 주휴 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럼 유급 처리 시수는 한 주에 48시간이 네네.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40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 시간인 8시간까지 합쳐서 일주에 48시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한 주에 48시간 기준으로 네. 1년을 한 달 평균을 냈을 때 과연 한 달에 유급 시수가 얼마가 나오냐라고 네네. 계산을 해보면은 네. 209시간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 평균 한 계산이 화면에 보이는
수식과 같이 전개가 되고 네. 그 시간이 이제 208점 몇몇몇 올려서 209시간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제 2024년부터는 그 산입 범위와 관련해서 계산이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좀 바뀌었죠? 저희가 기존까지는 항상 이렇게 3단계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전부 산입, 네. 그 다음에 전부 비산입, 네. 그 다음에 일부 산입. 근데 네네. 요 일부 산입이 없어졌습니다. 네네. 일부 산입이 전부 산입으로 들어간다. 네네. 그래서 기존의 일부 산입의 문제가 있었던 매월 지급을 하는 정기상여금이나 아니면 복리후생금품이죠.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전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뭐 예를 들어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180만 원이고 네. 식대가 이제 한 20만 원이고요. 네. 정기상여금이 뭐 한 20만 원이에요. 네. 매월 지급되는 게. 그럼 다 합치면은 22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은 그냥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하시는 분이고요. 네.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최저임금 위반인가 아닌가라는 거를 계산을 할 때 네. 요 각각의 금품들을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건가요? 기본급, 네. 그다음에 식대, 네. 정기상여금 네. 전부 다 매월 지급했을 때는 네. 전부 산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위반 판단에 있어서는 총 220만 원을 받는 네. 걸로 네. 보는 거죠. 네. 그래서 206만 얼마 네. 초과니까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네. 판단이 되는 겁니다. 206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220만 원 받은 걸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럼- 기본급만으로 판단을 하진 않는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20만 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이제 받는 상여금이다라고 앞서서는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만약에 매월이 아니라 격월로 지급이 되어요. 네. 20만 원이. 네. 그럼 어떤 달은 200만 원, 어떤 달은 220만 원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는 최저임금 위반 판단이 어떻게 되나요? 최소한 네. 1개월 이내 단위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초과하는 단위로 주기로 네. 지급이 되는 경우는 그거는 산입범위에서 전부가 제외됩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정기상여금 20만 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안 들어가고 네. 이 근로자는 매월 200만 원 받는 근로자죠. 네네. 그래서 최저임금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고 들어갈 때는 앞으로는 전부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연장근로 시간 산정 기준이 변경이 된 최근 대법원 판례인데요. 네. 저희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다뤄드렸죠. 네. 네, 이거는 좀 어떤 내용인지 한 번만 다시 설명을 네, 해주시겠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일주 연장근로 시 12시간 한도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 문제와 네, 그 다음에 그 주에 한 주에 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연장근로 가산 수당 지급 문제를 나눠서 네. 이제 봐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연장근로 일주에 12시간 한도를 계산을 할 때는 1일 8시간 초과 기준은 이제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 주 40시간 초과 기준만 봐서 12시간, 40시간 초과 분이 12시간 넘어가느냐 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그야말로 이제는 일주 52시간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52시간을 넘어서지 않으면은 근로시간 제한 위반은 이제는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이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 시간이 몇 시간이냐를 판단을 할 때는 하루 8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몇 시간이냐를 네.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일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몇 시간이냐를 구해서 둘 중에 큰 걸 기준으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제한의 문제랑 수당 지급의 문제, 요 두 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이원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기존과 달라진 점은 시간 제한 부분에서 일주 가지고만 판단을 하겠다. 요 점이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의 시행인데요. 네. 네, 부모 육아휴직 제도라는 말처럼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때 이 동시라는 말은 꼭 함께 같이 쓸 필요는 시간적으로 없고요. 그렇죠. 네, 아빠가 먼저 쓰고 엄마가 나중에 쓰고 이런 것도 동시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서 같이 육아휴직을 쓸 때 일정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조금 더 많이 주는 제도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육아휴직을 좀 더 많이 써라라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이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많이 주는 기간과 많이 주는 금액이 달라졌어요. 네. 네, 이게 어떻게 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변경이 되었죠? 많이 주는 기간은 네. 기존의 3+3은 그야말로 3개월. 네네. 처음 3개월입니다. 처음 3개월. 네. 육아휴직을 개시한 처음 3개월을 많이 줬는데, 네. 지금 6+6은 그야말로 네. 6개월. 네네. 처음 6개월을 많이 준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부모가 각각 1년씩 쓴다라고 했었을 때, 네. 그 1년 중에서 앞에서부터 계산해서 6개월, 또 아빠도 6개월, 엄마도 6개월, 요 부분에 대해서 6+6을 많이 주는 기간이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과거와 비교했을 땐 또 얼마나 많이 주나요? 과거에는 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50만 원씩 늘어나죠. 네. 3개월까지 늘어나면은 네. 상한이 300만 원. 네, 200, 250, 300 이렇게 그렇죠. 받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는 6개월입니다. 그래서 네. 200부터 출발해가지고 네. 50씩 늘어나면은 네. 마지막 6개월 차는 네. 450만 원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00만 원부터 450만 원까지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라고 했었을 때, 네. 총 1인당 6개월 동안 받는 금액이 1,950만 원이겠네요. 그렇죠. 인당 1,950만 원이니까 네. 1,950만 원 부모 네네. 곱하기 2 해버리면은 네네. 최대 3,900만 원까지 수령을 할 수 있다. 네, 그거는 이제 최초 6개월에 대한 이제 금액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육아휴직 급여가 또 지급이 되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제도를 보시고, 그러면 24년부터 육아휴직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한편으로는, 나 23년에 이미 쓰기 시작했는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제도가 누가 적용이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되나요? 결론적으로는 뒤에 쓰는 사람 기준으로 네. 본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뒤에 쓴 사람이라는 거는 엄마, 아빠 중에 뒤에 쓴 사람을 그쵸, 말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뒤에 쓴 사람이 육아휴직을 사용을 했을 때 네네. 처음 6개월 있죠. 처음 6개월. 네, 1년 중에서 앞에 6개월. 그렇죠. 네. 처음 사용한 그 6개월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얼마나 걸쳐 있느냐. 네. 요 기준으로 그 몇 개월을 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은 네. 앞에서 23년에 이미 아빠가 육아휴직을 다 썼어요. 그쵸. 최초 6개월은 다 썼는데 네. 엄마가 이제 2023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10월, 11월, 12월 요 3개월이 일단은 2023년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24년에는 1월, 2월, 3월이 최초 6개월 중에서 3개월이 걸쳐 있는 기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6+6 육아휴직 제도라 하더라도 24년 이후에 두 번째 사용하는 이제 엄마가 걸쳐 있는 기간이 3개월이다 보니까 아빠랑 해서 3+3만 일단은 지원이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한도가 200, 250, 300 이렇게 3+3으로 적용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빠가 그 앞에서 23년에 다 썼는데 네. 엄마가 24년 1월 1일 날 개시를 했어요. 네. 시작을 최초로 했어요.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 엄마가 최초 개시 이후가 6개월이 전부 다 2024년이죠. 네네. 그러면 아빠까지도 네. 6개월치 전부가 혜택이 된다. 네. 소급해서. 네네. 그래서 6+6이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뒤에 쓴 사람 기준으로 24년 이후에 몇 개월이 걸쳐 있냐라는 거고, 네. 그 걸쳐 있다라고 계산을 할 때는 최초 6개월 중에서 몇 개월이 걸쳐 있냐, 요걸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6+6 육아휴직 제도의 요건 중에서 네네. 자녀 연령 요건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네.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네. 네,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4대 보험료 중에서 네. 장기 요양 보험료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인상이 되었죠? 건강보험료는 동결이 됐고요. 네네. 장기 요양보험료율만 인상이 됐는데 2023년에 건강보험료율의 12.81%였던 장기 요양보험료율이 2024년에는 12.95% 네.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네네. 로 인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무자분들은 요거를 반영을 하셔야겠네요. 네. 다섯 번째로는 월 중도 입사자에 대해서 고용산재 보험료를 미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건강보험, 국민연금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네네. 그 사업장 가입자 기준으로 봤을 때,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일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월은 부과가 안 됐었죠. 네네. 근데 고용산재는 부과가 됐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것도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2024년 1월 1일부터는 중도 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월은 고용산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1일 입사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과를 하니까 네. 그 점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노동조합의 회계 감사와 관련해서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몇 가지 좀 개정이 되었는데요. 네. 네,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나요? 우선은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네네. 조금 구체화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아예 자격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자격 요건이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네, 그런데 이제 회계 감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거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좀 자격 요건을 설정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 회계감사원이 해야 되는 회계감사를 네, 외부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로 네네, 대체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일정한 경우에는 네. 그렇게 변경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와 운영 상황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네네, 공표하도록 네, 규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언제 공표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표 시기를 조금 더 구체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네네, 시행이고요. 네. 2023년 10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된 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시행령에 근거해서 마련이 된 건데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표하도록 돼 있죠. 네. 요걸 조금 더 늘려서 4월 30일까지 네. 직전년도 회계감사 결과를 네, 공시하면은 요 앞에 의무를 면제를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일곱 번째로는 선언에 대한 이제 선내 괴롭힘 금지도 시행이 되는데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상의 네, 직장의 괴롭힘 금지법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덟 번째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이제 계도 기간이 종료가 되었고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네, 아홉 번째로는 산재보험의 유족연금 지급 대상 범위가 확대가 되었는데요. 네, 산재 사망 사건인 경우에는 산재 유족연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죠.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범위가 기존에 손자녀의 경우에는 19세 미만인 사람에만 해당이 됐는데 네, 이게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네. 확대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유족급여의 그 가산되는 범위를 좀 늘려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